에이, 18색 조카 크레파스 신발끈 같은 이라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네, 반갑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오늘이 입동이에요. 겨울이 왔습니다. 추워. 그래서 계좌가 이렇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빨간불이 없네. 오늘 시장에 빨간불이 없어요. 뭐 안정적인 종목들도 있긴 있고 변동성이 있기도 있는데 물 올라간 것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투매 형태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아침에도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떨궈 놨는데 또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계속 이럴 거예요. 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수 붙잡아 놓고. 근데 재밌는 거는 개별주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개별주도 안 나와요. 오히려 지가 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아주 빌어먹을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매도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전체 시장을 팔아먹기 위한 움직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 많이 올랐던 거,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됐었던 종목도 있죠. 뭐 특히 조방원 이런 것들 특히 오늘은 방산주가 아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방어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모습이고요. 변동성이 있거나 개인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들이거나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 종목들,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 포인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상황은 더럽게 나쁘지만 그래도 오후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감 때쯤에 되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 보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만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좋아하지 마시고요. 내려가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세 지속되고 있으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가격을 조금 아래쪽으로 걸어서 진행하시고 하루 정도 더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사는 게 무섭다 그러면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아침에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 매수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후에 올라가 버리면 매수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수급이 좀 개선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 생각되네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3,942포인트. 자, 일단 21선 위쪽이고요. 매물대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4,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3,900 그리고 4,100포인트 요 범위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범위, 내가 정해놓은 이 범위 안에서 주가가 있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겠죠? 범위를 벗어나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다른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박스 범위 안에 움직일 때는 그러거나 말거나 또 저 안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미친 짓하고 돌아다닌다. 그럼 걱정되죠. 근데 집안에서 미친 짓하고 돌아다닌다? 집안에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만기일 때문에 그렇구나. 지가 내려가면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봉 체크해 보시면 아침에 떨궈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와장창 떨궈졌다가 다시 올라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인지, 슬금슬금 올라갈 것인지 그 여부는 수급을 보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네 좀 억울할 것 같아. 코스닥은 이제는 코스피 조정받으면 나 좀 올라가 볼까? 천만의 말씀, 너도 빠져. 근데 더 빠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좀 됐는데, 자, 재밌는 건 RSI 지표가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쭉쭉 빠지고 있어요. 과매수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옆으로 좀 누워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과매수가 해결이 되면서
주가 반등에 새로운 어떤 포인트가 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되면서 B2 많이 들어왔던 것도 정리가 되고요. 반대 매매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고점에서 막 뚝뚝 떨궈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빚내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네, 지금은 레버리지 걸기는 조금 애매한 장이니까 그런 거 하기엔 좀 어렵고 많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 그런 상대적인 이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아침에 매수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매수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 매수가 사실은 괜찮았어요. 근데 아침에 떨궈졌다가 매수 들어가니까 쭉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떨궈지죠. 그게 이제 9시 한 50분경부터 이제 매도가 쭉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팔아먹은 건데 이렇게 매도가 쭉 진행되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거 다 반납하고 매수 가격보다 또 밑에 내려왔어.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수급이 진정된다면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침 매수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뭐 나가리 되는 거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네 일단 매수 가격보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매수가 적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빼고 시작하게 되면 오후에 올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1시 반, 2시 이쯤 됐을 때 나타나니까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판단됩니다. 수급은 지금은 안정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열받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1.7% 하락해가지고요. 97,500원. 자, 21선 아래쪽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데드크로스는 아니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물대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2.36%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쪽에는 매도가 일단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은 뭐 다 빠졌죠. 다 빠졌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하나 에어스페이스, 현대중공업 이런 거 조방원 쪽이죠. 원전도 마찬가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도 오늘 빠지네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더 빠지는 모습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빠집니다. 금융도 빠지고요. 뭐 조방원, 금융, 뭐 반도체, 뭐 시중 상위 종목들은 다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그 전력 관련들 단계 많이 올라와서 막 분위기 막 잡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올라간 것도 있네요. SK스퀘어 오늘 조금 올랐고요. 카카오 오늘 조금 반등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안심하기 좀 어려운 단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2차전지도 좀 빠지고 있죠. 2차전지는 좀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니까 이거는 충분히 기다려가지고 들어오면은 대응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한국전력부터 해가지고 한국조선해양 뭐 등등등등. 네, 이제 조선주들 낙폭이 좀 커져가지고 조금 걱정입니다. 이거 추세를 좀 망가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방원 쪽이 대체적으로 특히 방산주가 먼저 무너지긴 했는데 조방원 쪽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아요. 그다음에 지주사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많이 올랐는데 하락하는 모습들. 어제 지수사 올라갔지만 오늘은 바로 빼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현대 로템, 방산주 이탈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좀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 이런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오늘 3%대 하락이고요. 네, 요건 뭐 아직 견딜만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모습들이고 LG전자도 오늘 어제 좀 올랐다가 오늘 좀 빠지는데 요거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네요.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5%대 하락이죠. LG, 지주사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오늘 이 LIG 넥슨이 미쳐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15% 하락하는 모습인데 추세가 완전히 하향 곡선 타가지고요. 이평선까지 다 무너뜨리고 있어서 요거는 좀 많이 내릴 것 같거든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나오면은 일단 조심하자. 그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뭐 등등등등등등 네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네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좀 빠져요. 오늘 5% 하락이네요. 한화, LS 뭐 등등등. 네. 오늘 화장품이 조금 올랐는데 이것도 꼬리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쭉 살펴보시면 다 빠졌네요. 네,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뭐 올라온 거 페트론 하나 조금 올라갔고요. 근데 이것도 추세가 나빠서 네,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이 제법 세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죠? 리노공업도 오늘 낙폭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변동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올라온 소부장들도 오늘 일제히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시장 보시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 113개 종목 상승이고요. 788개 하락입니다. 미쳤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1개 상승이고요. 1441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보면 한 2350개, 2400개 가까이 오늘 하락하고 있다. 와, 2400, 2300? 2300인가요? 네. 아무튼 많이 빠졌어요.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이면은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오늘 하락폭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볼게요. 이노테크, 포인트 모바일 이런 것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닉 솔루션, 네, 시총 작은 것들인가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고, YTN은 오늘도 올랐네. 자, 그 다음에 노타 뭐 이런 거 오늘 반등 있고, 신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9% 이상 올라간 종목은 25개. 제법 있는 편입니다. ETF 제외에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상승폭은요, 1.15 정도 나와 있고요. BR라는 종목이네요. 1.15까지 올라갔고, 하락률은요, LIG 넥스원 가장 많고요. 유투바이오, 대진 첨단 소재, 대진 첨단 소재는 악재가 있었죠. 그냥 파크 시스템 등등등등등등. 자, 낙폭은 여기도 크지 않아요. 18개. 뭐, 적은 것도 아니지만, ETF 제외하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14개? 네, 그 정도. 뭐,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아요.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한데, 이게 많이 빠진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1이었나요? 근데 지금 4.85까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한 3.5 정도, 마이너스 한 3.5 정도 빠져 있는 거잖아요. 3.5 좀 더 되나요? 한 3.5 정도 빠져 있는 건데, 계좌도 지금 마이너스 3.5 정도, 네, 3에서 3.5, 그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3%, 네,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많이 빠지면 한 3.5까지 빠졌을 것 같고, 네, 3.5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이게 오후에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뭐 3%도 안 되게 빠졌지만, 다른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한 3% 정도까지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후에 반등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어떻게 끌어주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수급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봐야 됩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카카오 매수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근데 매수 자체가 거의 없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그 다음에 LIG 넥스원, APR, 현대로템. 방산주 쪽 매도가 좀 보이죠? 네. 외국인들은요. 자, 삼성전자를 무려 2,500억 사들였습니다.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 매수. 이 삼성전자 쪽에는 지금 창구 쪽에도 순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매도가 뭐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3배? 3배 정도 더, 3배가 더 되네요. 한 4배? 4배 정도 더 많게 들어와요. 매도보다 매수가. JP모간 이런 애들 막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는 창구 쪽과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매수 잘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별로 걱정되진 않아요. 네. 근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네. 창구 쪽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하죠.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네, 매도가 그렇게 압박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지켜보세요. 삼성전자든 이런 것들이 오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슬슬 포지션 바뀌는 거 조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매도는 방산주 쪽 매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방산주 쪽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고영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차익 매도 나오는 겁니다. 얘가 원래 그래요. 단기 급등하고 나면 차익 매도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은 일단 이런 시기인데 그냥 엿 같죠? 네, 그지 같습니다. 그지 같은 장인데 기대를 해봐야죠. 삼성전자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거 올라오는 부분들 좀 봐야 되고, 일단 수급이 들어오면서 밀어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지수가 더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요 상황이 되게 된다면 네. 만기일에 맞추려는 의도가 이탈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방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방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 주가 계속 빠지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전체 시장을 올리기보다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쪽에 매수를 통해서 조금 끌어올려주게 되면 지수는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는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지수 포인트를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은 이 시총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이 오후에 반등 나오면 시장 분위기 같이 좋아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좀 올라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정을 알고 있지만 네, 알고 맞아도 아파요.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깊게 들어갈 조정이냐 얕게 들어갈 조정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깊게 들어갈 것 같으면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얕게 들어갈 조정이라면 그냥 아파도 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깊게 들어갈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매도를 하고 나서 현금 확보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네,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참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후에 조금 더 참아보세요. 조금 이제 마감 때쯤 되면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려간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되면 더 나아질 테니까,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자, 즐거운 오후를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